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부부 남인이 김종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재미있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국씨가 평소 말을 잘 아끼는 편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 좀 많이 끌어내 볼게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결혼식입니다. 네, 결혼식 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네, 했습니다. 네, 어땠어요? 좋았죠. 민희 씨도 결혼식 하셨잖아요. 어땠어요? 네, 저도 좋았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결혼식 문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다른 결혼식 문화, 남한의 결혼식이 좋은 점, 북한의 결혼식이 좋은 점 이렇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결혼하셨는데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그 결혼 자체가 좋았죠. 아니 뭐 어떤 의미로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결혼 자체가 좋았어요. 저는 그 드레스를 입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진짜요? 뭐 남자들의 경우에는 북한도 양복을 입고 하니까 결혼식 때 뭐 크게 차이가 안 날 거예요, 복장에서는. 근데 신부의 경우에는 굉장히 차이가 크죠. 북한에서는 드레스를 입을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결혼식 날에는 한복을 입어야 하잖아요. 제가 북한에서 드라마를 볼 때 보면은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하얀 드레스 입고 이렇게 딱 등장할 때 너무 예뻤거든요. 나는 북한 사람이라서 평생 내가 저런 드레스를 입어보지는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한국에 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드레스를 입는 게 너무 좋았어요. 북한도 지금 보면은 한복을 좀 드레스식으로 개량을 많이 해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막 퍼지게 네, 그렇게 또 개량을 하고 위에는 많이 붙게 한복을 뭐 핑크 한복을 입던가 빨간 한복, 뭐 노란 한복 막 이렇게 입더라고요. 하얀 한복도 있긴 하죠. 하얀 한복인데 하얀 한복에 꽃이 이렇게 수놓아 있는 그런 한복을 좀 많이 입긴 해요. 그래서 드레스를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군요, 이제는. 네. 그리고 머리 스타일의 경우에도 보면 머리를 항상 이렇게 틀거든요. 틀어가지고 꽃을 막 이렇게 달아요, 하얀 꽃을. 근데 그 꽃도 크게 되면은 그 자본주의식이다 해가지고 꽃에서도 이렇게 규격이 있어요. 너무 큰 꽃은 못 달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당일날 웨딩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네. 그래서 웨딩 촬영하는 장소들에서 꽃이 크면은 입장을 안 시켜요. 입장이 무슨 말이에요? 어딜 그러니까 입장하는 거예요? 민속공원이라던가 이런 곳에 가서 많이 찍기도 하고, 그때 민속공원에 가서 찍을 때 보면 꽃 이렇게 재본대요. 진짜? 네, 재보고 일정한 뭐 15cm 넘지 말아라 했는데 20cm 나면 안 들여보내는 거죠. 좀 찔러주면 들여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대요. 그 결혼식에 대해서도 방침으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거부했다가는 그 뇌물을 받은 사람도 같이 처형이 되는 거라서. 뭐 또 처형까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처벌을 받겠죠? 네, 처벌 받는 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아무튼 그 복장에서도 규제가 결혼식 날 복장에서도 굉장히 큽니다. 복장 관련해서 남자들이 군복을 입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그쵸. 군인들은 꼭 군복을 입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군간이라면 무조건 군복 입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도 결혼식 할 때 보면 결혼 서약 이런 걸 하잖아요. 맞아요. 북한의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신랑이 신부네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네 집에 오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죠. 신랑네 집에 오는 과정에 평양시의 그 주요 관광 명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거든요. 그래서 그게 웨딩 촬영이 되는 거고 나중에 CDR로도 편집이 돼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 서약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근데 제가 북한에서 결혼하셨던 분한테 물어보니까 분주소? 그러니까 여기 보면 파출소잖아요. 파출소. 분주소 가서 결혼 서약을 읽는데요. 우리는 구청에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분주소에 와서 혼인 신고를 할 때 서약 같은 걸 읽는데 뭐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로 뭐 가정을 이루고 뭐 아내는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뭐 또 맞는 그런 사람으로서 가정을 잘 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도 어떤 서약문에도 사상적인 내용이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했어요, 진짜. 그냥 우리가 좋아서 사는 건데 그 혼인 신고마저도 왜 김일성한테 감사해야 되는지 참 그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축의금. 북한에 있을 때 축의금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거기서 축의금이라고 하지 않고 부조라고 하지 않았나요? 부조라고도 하죠. 예. 부조라고 했던 것 같은데 부조를 현금으로 이렇게 다 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네. 물론 돈을 줄 수도 있지만
돈을 모아서 가전제품을 해준다거나 맞아요. 네. 뭐 선풍기 뭐 크게는 뭐 냉장고 뭐 해줄 수도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현금으로 축의금 이런 거는 안 되어 있고요. 없는 것 같아요. 없고 저희 삼촌이 결혼식 할 때 보니까 나무로 만든 덧배 그런 거 이만한 인테리어 거 소품들. 네, 인테리어 소품으로. 근데 덧배가 집에 있으면 일이 그렇게 잘 된대요. 그래서 그런 걸 선물해준 친구도 있었고, 뭐 거민형 이렇게 큰 거 선물해준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좀 크면서 주변에 그 언니들 결혼할 때 보니까 그릇 세트 이렇게 선물해주는 친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계 선물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물을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 물건으로 네. 주로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차이 나는 게 신혼여행. 그쵸. 신혼여행은 북한에서 못 가요. 갈 데가 있을까요? 신혼여행 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러게요. 없죠? 네. 드라마에서 신기하게 결혼식 끝나고 드레스 입은 차림으로 신혼여행 가더라고요. 그렇게 신혼여행 가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와서 또 결혼식장 가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옷은 갈아입고 그 자리에서 비행기를 타러 가거나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쵸. 드레스는 벗고 가야죠. 간혹 가다가 정말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국내로 신혼여행을 가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그 정도 레벨의 사람들이 없었나 봐요. 그 사람들도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니까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으로는 나갈 수 없고 매양산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좋다. 이렇게 갔다 오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북한에서 되게 신기한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제가 전문대 1학년인가 그때쯤이라서 2008년? 김정은의 존재에 대해서 다 모를 때예요. 제가 아는 분이 북한 해군사령관, 해운사령관이라고 하더라고요. 후초로 들어갔어요. 그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40대인데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계속 그때까지 살아오셨거든요. 근데 키가 되게 크고 외모가 되게 출중하세요. 많이 예쁘시거든요. 그래서 왜 결혼 안 하냐, 뭐 뒤에서 말도 많고 막 그랬었는데 해군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전 부인을 사별하고 후초로 이렇게 이분이 들어가신 건데 결혼식을 할 때 그때 뭐라고 얘기했지? 후계자라고 했나? 아무튼 그랬어요. 얘기하는 걸. 그분이 뭐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다. 신혼여행 가라고. 결혼도 했으니까. 그래서 신혼여행은 뭐 이탈리아라든가 이쪽으로 한번 신혼여행 다녀오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고위층에서는 그래도 신혼여행이라는 걸 가는구나 그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반 주민들은 못 갑니다. 배신감이 아주 쩌네요. 네. 이탈리아라니. 저희가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많은 걸 누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북한 결혼식이 좋은 점에 대해서도 빼놓을 순 없잖아요. 네. 뭔가 많이 제한적이고 그런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북한 결혼식만의 어떤 고유한 매력도 있지 않나. 제가 한국에 와서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의 결혼식을 주로 많이 갔었는데 결혼식이 좀 많이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가서 앉아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식이 진행되고 그 옆으로 옮겨서 뷔페 먹고 신랑 신부랑 한번 인사하고 기념 촬영하고 끝. 다 집으로 바로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북한은 좀 그게 아니잖아요. 어느 집에서 혹은 친척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그날 전체가 휴식일 같은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한마디로 잔치죠. 그렇죠. 네, 동네 잔치. 맞아요. 네. 그냥 아침부터 막 이렇게 들떠가지고 참가해서 저녁 끝날 때까지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친척들 만나서 또 사람들 만나서 놀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확실히. 네, 맞아요. 그날은 되게 즐거운 날,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저도 삼촌 결혼식 때 가져보면 그 하루 종일 계속 음식만 나르는데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즐거워요. 네. 그러니까 아침부터 와 있던 사람들이 그냥 저녁까지 계속 있다가 내내 있으면서 뭐 술 마시고 막 웃고 떠들고 이렇게 또 즐기다가 가기도 하고. 근데 진짜 한국에 와서 결혼식을 여러 번 가보면서 보니까 이건 행사다. 네, 이런 느낌이 되게 컸어요. 좀 그러네요. 저는 그 편이 마음에 들어요. 북한의 결혼식은 잔치 분위기고 남한의 결혼식은 행사 느낌. 맞아요. 행사. 네,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결혼식을 안 보고 그냥 축의금만 넣고 밥 먹고 가시는 분들. 평양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루 종일 잔치 분위기로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지방은 도하대요. 아 진짜요? 평양은 주로 아파트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차들도 많이 와 있고 보면 막 신발들 막 엄청 맞아요, 막 그러면 저 집 뭐 한대 그러면 결혼식 한대 이러면 구경하려고 하고 뭐 가면 내쫓진 않잖아요. 맛있는 네. 거 많이 주고 막. 그리고 더 좋았던 게 뭐냐면 아파트에 결혼식 하는 집이 있으면 하루 종일 전기가 와요.
맞아요. 아 배정부랑 미리 네,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해놔가지고 결혼식 하는 좀 전에 안 날은 되게. 맞아요. 그렇게 다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웃기다. 우리 아빠 때 결혼식 하는 집 없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날은 다른 집들은 그 결혼식 하는 집 덕분에 그렇죠. 하루 종일 TV 보다가 네, 그런 저녁쯤 되면 또 이제 음식 남은 것들 이제 나눠서 그렇죠. 이렇게 가져다 주잖아요. 네. 그게 되게 좋았어요. 지방은 거의 2박 3일을 그렇게 잔치 분위기를. 동네, 그러니까 지방은 다 주택이니까. 진짜 그 막 전통적인 결혼식 아니에요? 막 돼지 잡고 막 닭 맞아요. 잡고. 막 사방에서 오고 사람들이 막 인사를 이루는 거예요. 진짜 그런 명절 분위기를 2박 3일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 평양에 보면은 부분적으로 식당 결혼식이 많이 또 생겨나기도 합니다. 근데 광복거리에도 결혼식 네. 식당이 2개인가 있죠? 그쵸. 근데 그 식당 결혼식마저도 분위기가 되게 잔치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미 앉아있을 때 음식이 다 나와 있고 그 안에서 디프리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되거든요. 언젠가 유튜브에서 북한 결혼식 뒤풀이 장면 올라온 거 봤는데 군인인 것 같아요. 머리 이렇게 짧게 자른 거 보니까. 근데 막 춤을 추는데 완전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르는 현란한 춤 사이로. 그 여성분도 있었잖아요. 저랑 되게 비슷하게 추지 않아요? 아니요. 사실 북한에서는 그런 게 낯선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잔치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좀 나 좀 춘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탁 이러면서 그러니까 평소에 클럽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놀 수 있는 곳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시간 번 있을 때는 막 끼를 뽐내는 거죠, 엄청. 남한에서처럼 축가 부르고 이런 게 아니고 좀 추는 사람 그리고 술 마셔서 기분 좋아지면 다 나서 추잖아요. 그냥 막 분위기가 막 엄청 그거 몸이 되는 보는데 거죠. 막 북한 댄스 너무 뭐랄까 재밌어요. 아무튼. 저는 그때 그 여성분 보면서 저 여자 내가 배운 댄스랑 같은 데서 배웠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똑같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좀 변화되긴 했지만 북한에 있었으면 그렇게 췄을 거예요. 어찌 보면은 예전에 남북한의 결혼식이 크게 차이가 안 났을 텐데 분단된 상태로 되게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남북한의 결혼식이 많이 달라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한국에 와서 결혼식을 하면서 좋았던 점, 그래도 북한의 결혼식이 이거는 좋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식 결혼식을 했잖아요. 만약 통일이 되면 제발 네. 됐으면 좋겠지만 된다면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그렇죠. 북한식 결혼식을 다시 하면 네. 너무 좋을 것 평생 같아요. 소원인 거죠. 네. 그러게요. 그리고 북한에서 하는 결혼식에 남한 분들이 하객으로 참석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4박 5일 잔치에서 네. 시청자분들도 초대하고 그렇죠.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좋죠.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평양 부부 남인이 김종국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